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도 나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오죠. 마치 발목이 잡힌 듯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꿈을 꾸며 목표를 세우지만 결국 현실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엔 나처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삶의 복잡함과 과중한 요구들에 휘둘려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단순화와 리셋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복잡함과 소음을 정리하고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화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걱정이 떠오르고 자꾸만 과거의 실수나 불안한 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잡동사니가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쌓인 잡동사니는 우리를 묶어두고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걱정들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잘못된 습관에서도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릴 적의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 상처가 자신을 자꾸 제약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목소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것들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에서 비롯된 자책감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자책감이 과연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아주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단순화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리입니다. 내면의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외적인 환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청소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치우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물건만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쓸모없는 감정과 생각을 치워야 합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얻는 것은 훨씬 더 큰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정리된 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리셋입니다. 리셋은 단지 다시 시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리셋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고장이 난 기계를 다시 작동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리셋은 또한 우리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그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리셋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확립하고 그 외의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셋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매우 실질적입니다. 단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나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 더 나은 선택과 성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 한 번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며 끊임없이 리셋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셋이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리셋을 통해 점차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리셋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변화는 우리가 조금씩 삶을 되돌려놓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리셋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리셋이 결국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복잡함에 눌려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의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하나의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목표에 완전히 몰입하고 다른 생각이나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몰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보다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거나 너무 많은 목표를 동시에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너무 크거나 분산되면 오히려 그것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실패입니다. 실패는 언제나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지만 사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반드시 마주치는 장애물과 어려움은 그 자체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성장 과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단련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겪고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통찰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목표만 세우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현실적인지 또한 각 단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은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획은 실행 가능한 방법을 담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동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후에는 실천을 위한 의지와 동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세운 직후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와 동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번의 장애물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경험과 교훈이 결국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의 매 순간이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을 마주합니다. 그 선택들은 모두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꼭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되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그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불확실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오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불안은 발전을 위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불안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안의 원인을 분석하며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안을 마주할 때마다 그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단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뜻할 뿐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기인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작은 성공들을 돌아보고 그 성공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인내하며 도전을 극복했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항상 직선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우회하거나 멈추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을 격려하고 작은 성취를 자축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에서 그 여정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가치이자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고 다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길을 가며 나만의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자기 개선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라도 꾸준히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가 결국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에서 배우고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도전은 우리에게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실패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정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